르시엘 레스토랑의 공간은 섬세하게 고요했고 그 정적은 오직 자기 그릇에 부딪히는 식기 소리와 연인들의 나지막한 속삭임으로만 깨졌다.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부드러운 노란 불빛이 모든 것 위로 고급스럽고 따뜻한 막을 씌웠다. 이하유는 벨벳으로 덮인 의자의 등을 곧게 펴고 앉아 해가 지면서 불을 밝히기 시작하는 서울의 마천루를 창밖으로 무심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곳에 온 지 15분이 지나 있었다. 그녀가 입은 네이비 블루 실크 드레스는 우아한 몸매를 감쌌고 길게 기른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 높은 목과 섬세한 진주 귀걸이를 드러냈다. 은은한 화장부터 손목의 클래식한 시계까지 그녀의 모든 것은 전문성과 침착함을 발산했다. 하윤에게는 첫 데이트조차도 신중하게 계획해야 할 프로젝트와 같았다. 그녀는 레스토랑을 선택하고 시간을 확인했으며 열린 마음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녀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상대방이었다. 저녁 식사에 그녀를 초대한 전략기획실 동료 박민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엎어놓은 휴대폰을 힐끗 보았다. 부재중 전화도 메시지도 없었다. 모호한 불쾌감이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지만 하유는 재빨리 그 감정을 억눌렀다. 그녀의 세계에서 당황이나 조급함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공간 전체에 퍼지는 감미로운 음악에 집중하며 본연의 평정을 유지하려 했었다. 멀지 않은 구석진 자리에 앉은 강지훈은 레드와인 잔을 입술로 가져갔고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우연히 하윤의 모습에 멈췄다. 그는 다른 사람을 관찰할 의도는 없었지만 2인용 테이블에 홀로 앉아 있는 여자의 거의 절대적인 정적이 그의 주의를 끌었다. 대화와 웃음으로 가득 찬 공간에서 그녀의 침묵은 강인하면서도 어딘가 외로운 독특한 아우라를 만들어냈다. 그는 그녀가 안절부절못하거나 주위를 계속 둘러보지 않고 꼿꼿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 지우는 와인 한 모금을 마셨고 가벼운 떫은 맛이 입안에 퍼졌다. 그는 아우라 그룹에서의 스트레스 가득한 한 주를 보낸 후 약간의 평온을 찾기 위해 이곳에 왔다. 그곳에서는 그의 모든 결정이 수천 명의 직원과 수백만 달러의 영향을 미쳤다. 그는 사람과 상황을 신속하게 분석하는 데 익숙했다. 저 여자는 그녀가 보여주는 방식으로 보아 분명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누구나 가질 수 없는 종류의 기품, 감탄할 만한 자제력을 지니고 있었다. 바로 그때 하윤의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서 부드럽게 진동했다. 그녀는 천천히 그것을 뒤집었고 화면이 새로운 메시지로 밝아졌다. 그녀가 그 위에 글자를 읽었을 때 그녀의 어깨는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것은 아주 작은 반응이었지만 이 조용한 공간에서 강지훈의 예리한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는 그녀가 약 10초 동안 화면을 응시하는 것을 보았다. 얼굴에는 특별한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는 그녀 주위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박민준의 메시지는 간결하고 차가웠다. 죄송합니다. 하윤 씨,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요. 다음에 얘기해요. 추가 설명도 전화 한 통도 없었다. 그저 그녀가 시간을 내어 준비한 저녁에 마침표를 찍는 일방적인 통보일 뿐이었다. 굴욕감과 실망감이 가슴속에서 뜨겁고 불편하게 차올랐다. 그녀는 그의 초대에 담긴 진심을 믿고 중요한 파트너와의 만남을 거절했었다. 하윤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는 지금 당장 일어나서 빈 테이블과 주위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뒤로하고 떠날 수도 있었다. 그것이 가장 평범한 반응일 것이다. 하지만
이하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회의실에서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데 익숙했다. 그곳에서의 비판과 압박은 거절 메시지보다 훨씬 더 잔인했다. 그녀는 한 남자의 무례함이 자신의 저녁을 망치게 두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눈을 떴고 눈띠의 실망감은 조용한 결의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손을 들어 근처에 서 있던 웨이터에게 신호를 보냈다. 웨이터는 그녀가 여전히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약간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다. 손님, 주문하시겠습니까? 그가 정중하게 물었다. 하유는 전문적이고 흠잡을 데 없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메뉴판 좀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저녁은 혼자 하겠습니다. 그녀의 그 행동은 강지훈으로 하여금 눈썹을 치켜 올리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가 떠나거나 적어도 슬픈 표정을 지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녀는 남기로 선택했다. 그녀는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서 혼자 식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처럼 전체 요리부터 메인 요리, 곁들일 와인까지 명확하게 주문했다. 그녀가 그렇게 하는 방식에는 조용한 자부심이 있었다. 그녀의 가치는 맞은편에 누가 앉아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무언의 선언이었다. 음식이 나오자 하유는 천천히 식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스테이크 한 조각 한 조각을 음미하고 와인의 풍미를 느끼며 요리 경험에 완전히 몰입했다. 그녀는 더 이상 창밖을 보거나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녀의 집중력은 온전히 앞에 놓인 식사에 쏠려 있었다. 그것은 상처를 감추기 위한 억지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기 위한 의식적인 선택이었다. 그녀는 이 저녁을 위해 시간을 내었고 박민준이 있든 없든 그것을 즐길 작정이었다. 강지우는 자신이 기묘하게 매료되었음을 느꼈다. 그는 상류 사회에서 항상 자신을 완벽하게 보이려 애쓰는 수많은 여성을 만났지만 그녀처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견고함을 가진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목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무대에 조명이 없어도 스스로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았다. 그는 이름조차 모르는 그 여자에게 진심 어린 존경심을 느꼈다. 그 사이 하윤의 마음속에서는 실망감이 남긴 공백을 메우며 일에 대한 생각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 유진 패션 그룹의 새로운 컬렉션 론칭 캠페인인 엘리시안 프로젝트가 그녀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맡은 가장 큰 프로젝트였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기회였다. 마케팅 전략부터 유통 계획까지 모든 세부 사항이 그녀의 손에서 만들어졌다. 그 성공은 그녀의 능력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가장 통쾌한 대답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계획을 발표했을 때 최진석 부장의 표정을 떠올렸다. 그는 매우 만족하고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유는 항상 그 상사를 대할 때 모호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의 눈빛은 너무 날카로웠고 그의 미소는 너무 계산적이었다. 그리고 방금 그녀를 바람맞힌 박민주는 최 부장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다. 불쾌한 연결고리가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그녀는 재빨리 그것을 떨쳐냈다. 지금은 억측할 때가 아니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하유는 계산서를 지불하고 일어섰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핸드백을 든 채 위풍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레스토랑을 나섰다. 강지훈의 테이블을 지나갈 때 그들의 시선이 짧은 순간 우연히 마주쳤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슬픔이 아니라 폭풍이 지나간 후의 호수처럼 깊고 고요한 침묵이었다. 그녀는 그저 예의상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하고는 계속 걸어갔다.
강지우는 그녀의 고든 뒷모습이 레스토랑의 무거운 나무 문 뒤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는 손에 든 와인잔이 비워진 채 홀로 앉아 있었다. 그 여자의 이미지와 그녀가 굴욕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이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그가 살고 있는 잔혹한 비즈니스 세계에서 강인함과 품위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었다. 그 여자는 둘 다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드물게 미소를 지었다. 그의 지루했던 저녁이 조금 더 흥미로워졌다. 그는 운명이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해줄지 궁금했다. 한편 서울의 서늘한 공기 속으로 걸어 나온 이하윤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굴욕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차가운 명료함이 대신했다. 이 실패한 데이트는 마치 하나의 경고와도 같았다. 이 삶에서 그녀가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뿐이었다. 사랑은 왔다가 갈 수 있지만 경력과 능력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내일부터 그녀는 모든 마음과 힘을 엘리시안 프로젝트에 쏟아부을 것이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자신의 길을 맑게 두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유진 그룹의 유리 마천루는 서울의 잿빛 하늘을 꿰뚫을 듯 솟아 있었다. 건물 안 전략기획실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긴장감과 야망으로 팽팽했다. 어젯밤의 일은 이하윤의 마음속에서 이미 완결된 파일처럼 정리되었다. 개인적인 실망감은 더 이상 그녀의 전문적인 영역을 침범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모든 신경과 세포는 오직 하나의 목표, 바로 엘리시안 프로젝트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패션 컬렉션 론칭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경력, 어쩌면 그녀의 미래 전체를 건거대한 도박이었다. 하윤은 자신의 책상에 앉아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와 시장 분석 데이터를 검토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정밀하게 움직였고 모니터에 비친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엘리시안 프로젝트는 침체된 유진 그룹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젊은 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이었다. 글로벌 브랜드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돌파구였고 하윤은 그 선봉에 서 있었다. 그녀는 지난 6개월 동안 이 프로젝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밤샘 작업은 일상이었고 주말을 반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오전 10시 프로젝트 주간 회의가 시작되었다. 회의실의 긴 테이블 끝에 앉은 최진석 부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하윤의 발표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공개적으로 그녀를 칭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 팀장 역시 우리 팀의 에이스야. 이번 프레젠테이션도 완벽에 가깝군. 엘리시안 프로젝트는 이 팀장의 손에서 걸작으로 탄생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네. 그의 목소리는 신뢰와 기대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가 하윤을 바라보는 눈빛 깊은 곳에서는 다른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것은 지독한 질투심이었다. 최 부장은 하윤의 재능이 눈부시면서도 동시에 두려웠다. 그녀의 빛이 너무 강해서 언젠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그를 잠식하고 있었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회사의 성공이 아니라 자신의 입지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졌다. 그녀가 성공의 사다리를 오를수록 자신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초라해질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그는 계획을 세웠다. 하윤의 공로를 가로채고 그녀를 자신의 발 아래에 영원히 묶어둘 계획을.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자 최 부장은 박민준을 자신의 사무실로 조용히 불렀다. 사무실 문이 닫히자 최 부장의 얼굴에서 인자한 상사의 가면이 벗겨져 나갔다.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말했다. 박 대리, 어제 저녁엔 수고 많았어. 중요한 일이었네. 박민주는
고개를 숙이며 공손하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부장님. 부장님께서 맡기신 일인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아첨과 충성심이 묻어났다. 어젯밤 최 부장이 그에게 맡긴 긴급 업무는 하윤과의 약속을 깨고 자신의 충성심을 증명하라는 교활한 시험이었다. 최 부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박민준의 야망과 재능의 한계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박민준은 하윤처럼 천재적인 감각은 없었지만 권력에 대한 욕망과 눈치가 빨랐다. 최 부장은 말을 이었다. 엘리시안 프로젝트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해. 특히 이 팀장에게는 더더욱 그렇겠지. 하지만 프로젝트가 완벽하려면 사소한 실수도 용납할 수 없어. 박 대리가 이 팀장을 잘 도와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시장 데이터의 불일치 같은 것들을 미리 바로잡아주게. 그의 말은 교묘했다. 돕는다와 바로잡는다는 단어 뒤에는 파괴적인 의도가 숨어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방해 지시가 아니었기에 더욱 음흉했다. 박민주는 즉시 그 숨은 의미를 알아차렸다. 이것은 하윤의 발목을 잡고 그녀의 작업에 흠집을 내라는 명령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최 부장의 눈빛에서 자신의 미래가 걸려 있다는 것을 읽었다. 하윤의 편에 서는 것은 곧 도태를 의미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내렸다. 네, 부장님, 명심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이 팀장님을 돕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전략기획실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박민주는 교묘하게 움직였다. 그는 팀회의에서 하윤의 의견에 사사건건 질문을 던졌다. 물론 그것은 항상 프로젝트를 위한 건설적인 비판이라는 탈을 쓰고 있었다. 팀장님, 이 타겟층 분석은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닐까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좀 더 보수적인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으로 들렸지만 그 본질은 하윤의 판단력을 흐리고 프로젝트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었다. 며칠 후 하윤은 외부 광고 대행사에 보내야 할 중요 파일이 자신의 컴퓨터에서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밤새워 작업한 파일을 다시 만들어야만 했다. 박민주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이상하네요. 서버에 백업 파일이 있지 않나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가 확인한 서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것은 그가 미리 삭제해 놓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작은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하윤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불필요한 문제 해결에 쏟아야만 했다. 처음에 하윤은 이것들이 그저 바쁜 프로젝트 기간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들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연히 반복되면 필연을 의심해야 하는 법이다. 그녀는 박민준이 항상 그 문제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의 과도한 친절과 걱정스러운 표정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이 느껴졌다. 의심의 씨앗이 그녀의 마음속에 심어졌다. 그녀는 아직 확실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지만 이제 누구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욱더 신중해졌다. 모든 자료는 개인 외장 하드에 삼중으로 백업했고 중요한 소통은 반드시 이메일로 기록을 남겼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업무를 분담하면서도 최종 결과물은 밤을 새워서라도 직접 다시 확인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었다. 이 싸움은 그녀를 지치게 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음모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냉철한 전략이었다.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사무실에 최진석 부장이 홀로 서 있었다. 그는 하윤의 책상 위에 놓인
엘리시안 프로젝트 최종 기획안을 집어들었다. 페이지를 넘기는 그의 손가락은 느리고 신중했다. 기획안은 완벽했다. 그녀의 노력과 재능이 모든 페이지마다 빛나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하윤이 모든 어려운 일을 다 해내도록 내버려 둘 것이다. 그리고 작은 실패들을 조장하여 그녀의 자신감과 평판을 갉아먹을 것이다. 결정적인 순간 그는 구원자처럼 등장하여 모든 것을 바로잡고 모든 영광을 차지할 것이다. 폭풍은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미 유진그룹의 심장부에서 조용히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배신의 첫 징후는 안개처럼 스며들었다. 처음에는 분간하기 어려웠지만 어느새 사방을 뒤덮어 한 치 앞도 볼 수 없게 만들었다. 이하윤은 자신의 프로젝트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교묘하게 방해받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다. 사라진 파일은 시작에 불과했다. 엘리시안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 중 하나인 이탈리아의 고급 원단 업체 아르테가 갑자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계약서 서명을 코앞에 둔 시점이었다. 하윤은 아르테의 아시아 지부장과 통화하며 차분함을 유지하려 했었다. 지부장님, 저희가 보낸 최종 샘플에 혹시 문제가 있었습니까? 갑자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다. 이 팀장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진그룹 내부에서 프로젝트의 예산안이 불안정하다는 우려가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희로서는 대규모 투자가 걸린 만큼 확실한 보장이 필요합니다. 내부 정보 유출. 하윤의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졌다. 예산안은 극비 사항이었고 최종 승인까지 받은 안정적인 계획이었다. 불안정하다는 소문은 명백한 허위 정보였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르테 측의 거짓 정보를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싸늘하게 식어가는 커피잔을 응시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업무 방해를 넘어 프로젝트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려는 악의적인 공격이었다. 그녀는 즉시 최진석 부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최 부장은 이마를 짚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프로젝트를 걱정하는 상사의 근심이 가득했다. 이런 큰일이군. 대체 어디서 정보가 샌 거지? 유진그룹의 명성에 흠집이 갈 수도 있는 일이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 팀장, 너무 걱정 말게. 내가 직접 윗선에 이야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네. 자네는 흔들리지 말고 프로젝트에만 집중하게.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리더의 역량이 드러나는 법이지. 그의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하윤은 그 안에서 섬뜩한 가시를 느꼈다. 그는 교묘하게 책임을 그녀에게 떠넘기고 있었다. 리더의 역량이라는 말은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그녀의 무능함 때문이라는 암시였다. 최 부장의 사무실을 나온 하윤은 더욱 깊은 고립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심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어야 할 상사가 사실은 가장 교활한 적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싹 텄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다. 마케팅팀에서는 전략기획실에서 전달한 소비자 데이터에 오류가 많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재무팀에서는 하윤이 제출한 비용 계획이 비현실적이라며 수정을 요구하는 메일을 전체 공지로 보냈다. 이 모든 문제들은 박민준이 중간에서 자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그는 언제나 미안한 표정으로 하윤에게 사과했다. 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꼼꼼하게 확인했어야 했는데 요즘 일이 많아서 실수가 잦네요.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팀원들 중 일부는
정말로 박민준이 과도한 업무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동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동정의 화살은 자연스럽게 하윤에게로 향했다. 그녀가 팀원들을 너무 몰아붙이는 것 아니냐는 수군거림이 등 뒤에서 들려왔다. 하윤은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나비가 된 기분이었다. 그녀가 발버둥 칠수록 거미줄은 더욱더 그녀를 옥죄어 왔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홀로 남아 모든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엘리시안 프로젝트의 1차 중간 보고회가 열렸다. 회의실에는 유진 그룹의 주요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하윤은 지난 몇 주간의 혼란 속에서도 밤을 새워가며 완벽한 발표 자료를 준비했다. 그녀는 프로젝트의 비전과 현재까지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했다. 발표가 끝나자 처음에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흘렀다. 하지만 그때 영업본부장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 팀장, 발표 잘 들었소. 그런데 보고서에 따르면 핵심 타겟층인 20대 소비자의 구매 전환율 예측치가 없게 평균보다 지나치게 높은 것 같은데 무슨 근거로 이런 수치를 산출한 것이요? 그가 스크린에 띄운 자료는 하윤이 만든 보고서의 일부였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데이터가 교묘하게 왜곡되어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최종본을 제출하기 전에 박민준에게 검토를 부탁했던 초기 드래프트 버전이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버전을 영업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이다. 하윤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다. 본부장님, 지적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자료는 초기 분석 단계의 드래프트 버전이며 몇 가지 변수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최종본에는 그녀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최진석 부장이 끼어들었다.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상황을 정리했다. 김 본부장님, 좋은 지적입니다. 이 팀장이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이런 실수를 한 것 같군요. 이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의 발언은 회의실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바꿔놓았다. 그는 하윤을 보호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그녀의 발표에 신뢰성이 없음을 모든 임원들 앞에서 공표한 셈이었다. 하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반박하는 것은 곧 자신의 상사를 공격하는 모습으로 비칠 것이고, 침묵하는 것은 실수를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짜인 함정에 빠진 것이다. 회의는 싸늘한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났고, 하윤은 임원들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했다. 회의실을 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복도를 걷고 있을 때 박민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다. 팀장님, 괜찮으세요? 제가 드래프트 파일을 잘못 관리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죄책감이 담겨 있는 듯 보였다. 하지만 하윤은 더 이상 그의 연기에 속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지나쳐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수비만 할 수는 없었다. 반격의 때가 온 것이다. 유진 그룹 내부에 감돌던 보이지 않는 전쟁은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엘리시안 프로젝트의 글로벌 론칭을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투자가 필수적이었고, 수많은 잠재적 투자자 리스트의 최상단에 바로 아우라 그룹의 이름이 있었다. 아우라 그룹은 기술과 금융을 아우르는 거대 투자 기업으로 그들의 결정 하나하나가 업계의 판도를 바꿀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이 엘리시안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은 유진 그룹 전체를
흥분과 긴장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유치를 넘어 유진그룹의 가치를 시장에서 다시 한번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이하윤에게는 더욱더 절실했다. 내부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 좌초될 위기에 처한 프로젝트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외부의 강력한 파트너가 존재감을 드러낸다면 최진석 부장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함부로 프로젝트를 흔들 수 없을 것이었다. 며칠 후 아우라 그룹의 실사팀이 참여하는 1차 프로젝트 브리핑이 열렸다. 유진 그룹의 최고위급 임원들까지 총출동하여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최진석 부장은 아침부터 안절부절 못하며 직원들을 다그쳤고 그의 얼굴에는 야망과 불안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투자를 유치한다면 그 공은 당연히 총괄 책임자인 자신의 것이 될 터였다. 그는 하윤을 철저히 자신의 통제하에 두고 모든 영광을 독차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회의 시작 직전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그의 비서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등장은 공기의 흐름 자체를 바꾸어 놓았다. 값비싼 맞춤 정장은 그의 다부진 체격을 완벽하게 감쌌고 차갑고 분석적인 눈빛은 좌중을 압도했다. 그는 가벼운 목례만으로 임원들의 인사를 받은 뒤 상석에 자리를 잡았다.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유진 그룹의 베테랑 임원들은 마치 면접을 보는 신입사원처럼 굳어버렸다. 최진석 부장이 과장된 미소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아우라 그룹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으며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강지우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서류를 검토할 뿐이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프로젝트의 본질적인 가치에만 있는 듯했다. 지루한 도입부가 끝나고 드디어 하윤이 발표를 위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노트북을 연결하고 스크린 앞에 섰다. 그 순간 서류에 고정되어 있던 강지훈의 시선이 천천히 그녀에게로 향했다. 처음에는 무심했다. 그저 또 한 명의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을 때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낯이 익었다. 그는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우아한 네이비 블루 드레스, 당당한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도 굴욕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던 그 고요한 눈빛. 르시엘 레스토랑에서 혼자 저녁을 먹던 바로 그 여자였다. 강지훈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 밤 그는 그녀의 강인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수십억 원이 걸린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유능한 전문가의 모습으로 그의 앞에 서 있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극적인 재회였다. 그는 이제 단순한 투자 심사역이 아니라 한 인간에 대한 흥미로운 관찰자가 되었다. 그는 팔짱을 끼고 의자에 몸을 깊숙이 기댄 채 그녀의 발표에 온전히 집중하기 시작했다. 하윤은 그의 시선을 느꼈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 못했다. 그녀는 오직 발표에만 몰두했다. 그녀는 엘리시안 프로젝트가 단순한 의류 컬렉션이 아니라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데이터를 결합한 혁신적인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확신이 넘쳤고 복잡한 시장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풀어내는 능력은 감탄을 자아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차 그녀의 페이스에 압도되었다. 발표가 거의 끝나갈 무렵 최진석 부장이 예상대로 끼어들었다. 그는 걱정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손을 들었다. 잠깐만요, 이 팀장. 아주 훌륭한 발표입니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는 강지훈을 힐끗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최근 이탈리아 아르테사와의 계약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핵심 원자재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아르테와의 문제를 외부로 유출시킨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었으면서 이제 와서 그것을 하윤의 약점인 것처럼 공격하는 것이었다. 그는 하윤이 당황하거나 변명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하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최 부장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인 뒤 다시 강지훈을 바라보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부장님. 그리고 강 대표님께는 투명한 정보 공개가 원칙이기에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다. 아르테 사와의 계약 지연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프로젝트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내부의 잘못된 정보 전달로 인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바로 어제 아르테의 본사 대표와 직접 화상회의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회의록이며 보시다시피 모든 오해는 해소되었고 내일 오전 중으로 최종 계약서에 서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간결하게 정리된 회의록을 띄웠다. 그것은 완벽한 반격이었다. 최진석 부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하윤이 자신의 등 뒤에서 이런 일까지 진행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강지훈의 입가에 거의 보이지 않는 미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무능한 상사가 유능한 부하 직원의 발목을 잡으려는 추악한 사내 정치의 전형이었다. 그는 하윤의 위기 대처 능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녀는 단순히 똑똑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용감했다. 강지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 팀장님. 그는 하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만약 아우라 그룹이 이 프로젝트에 투자를 결정한다면 우리는 프로젝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고 싶습니다. 외부의 불필요한 간섭이 프로젝트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의 질문은 최진석 부장을 겨냥한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다. 그것은 하윤에게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최 부장에게는 명백한 경고였다. 하윤은 그의 의도를 즉시 파악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네, 대표님,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신뢰의 연결고리가 생겨나고 있었다. 강지훈의 등장은 전장에 예상치 못한 균열을 만들었지만 이하윤은 그것이 승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이라는 강력한 방패막이 생겼을지언정 성안의 적은 여전히 그녀의 목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었다. 최진석 부장과 박민준의 교활한 공격은 이제 더욱 은밀하고 집요해질 것이 분명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방어만 할 수는 없었다. 그녀에게는 반격을 위한 확실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그날 이후 하윤의 밤은 더욱 길어졌다. 동료들이 모두 퇴근한 텅 빈 사무실은 그녀만의 전쟁터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컴퓨터만 믿지 않았다. 회사의 중앙 서버에 접속하여 지난 몇 달간의 모든 프로젝트 관련 기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망망대해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고독하고 지난한 작업이었다. 그녀는 파일 접근 기록, 수정 내역, 이메일 송수신 체인 등 디지털 세상에 남겨진 모든 희미한 발자국을 추적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임원 보고회에서 자신을 망신시켰던 왜곡된 보고서였다. 어떻게 초기 드래프트 버전이 영업 본부장에게 전달될 수 있었을까? 그녀는 관련자들의 이메일 기록을 시간대별로 분석했다. 수백 개의 이메일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아주 작은 불일치를 발견했다. 박민준이 영업본부장에게 참고 자료라며 파일을 보낸 기록이었다. 파일명은 최종본과 유사하게 위장되어 있었지만 생성 날짜와 용량이 미세하게 달랐다. 바로 문제의 그 드래프트 파일이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했다. 박민주는 단순한 실수였다고 발뺌할 것이 뻔했다. 하윤에게는 그의 행동에 명백한 의도가 있었음을 증명할 무언가가 더 필요했다. 그녀는 조사의 범위를 넓혔다. 박민준이 최근 몇 달간 접속했던 모든 폴더와 파일, 심지어 삭제된 데이터까지 복구를 시도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싸움이 단순히 자신의 경력을 지키는 것을 넘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믿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또 다른 마천루 아우라 그룹의 펜트하우스 사무실에서 강지훈 역시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유진그룹과 최진석 부장에 대한 1차 정보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그는 유능한 비서에게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최진석 부장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해. 그의 과거 프로젝트, 업계 평판, 그리고 개인적인 재무 상태까지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지 마. 이것은 단순히 이하윤이라는 한 개인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 아니었다. 수백억 원의 투자를 앞두고 있는 CEO로서 투자 대상의 리스크를 완벽하게 분석하는 것은 그의 의무이자 본능이었다. 유진그룹의 프로젝트는 훌륭했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다. 최진석 부장이 하윤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는 부패의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그의 직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지훈의 팀은 하윤의 고독한 싸움과는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다. 그들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보망과 인력을 이용했다. 금융 분석가들은 최 부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고 업계 전문가들은 그의 과거 행적에 대한 소문들을 수집했다. 조각난 퍼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면서 최진석이라는 인물의 추악한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보고는 며칠에 걸쳐 계속되었다. 최 부장은 과거에도 여러 프로젝트에서 부하 직원의 공을 가로챈 전적이 있었다. 특정 납품업체와 비정상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리베이트를 챙겼다는 의혹도 발견되었다. 특히 박민주는 대학 시절부터 최 부장과 같은 학연으로 얽혀 있었고 유진그룹에 입사한 것도 최 부장의 추천 덕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상사와 부하가 아니라 공고한 이익 공동체에 가까웠다. 두 개의 조사는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평행선처럼 진행되었다. 한쪽에서는 이하윤이 어두운 사무실에서 홀로 싸우며 내부의 증거를 찾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강지훈이 거대한 정보력을 동원하여 외부에서부터 그들의 부패를 증명해 가고 있었다. 그들은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아직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이러한 무지는 오히려 각자의 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하윤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절박함에, 지훈은 자신의 판단을 증명해야 한다는 확신에 불탔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하윤은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그녀는 박민준이 삭제했던 임시 파일을 복구하는 데 성공했다. 그 안에는 그가 왜곡된 보고서를 만들면서 남긴 수정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부정적인 예측치를 부풀리는 등 단순한 실수라고는 도저히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조작의 증거였다. 그녀는 심장이 거세게 뛰는 것을 느끼며 증거 파일들을 자신의 개인 USB에 조용히 복사했다.
아직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드디어 반격의 서막을 열 수 있는 날카로운 비수를 손에 쥔 순간이었다. 그녀는 모니터를 끄고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곧 동이 틀 시간이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이하윤은 손에 쥔 USB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이었고 복수를 위한 칼날이었으며 이 길고 외로운 싸움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다. 그녀의 심장은 분노와 안도감으로 거세게 뛰었지만 그녀의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맑았다. 그녀는 즉각적인 폭로가 가져올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다. 최진석 부장은 교활했고 박민주는 그의 충실한 하수인이었다. 그들은 분명 단순한 실수였다고 발뺌하며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릴 것이다. 그녀에게는 그들이 스스로의 탐욕과 오만함의 발목을 잡히게 만들 더 정교한 계획이 필요했다.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모든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야만 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텅 빈 모니터를 응시하며 마지막 전투를 위한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그녀는 기꺼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이제부터 그녀는 무능하고 절망에 빠진 프로젝트 리더를 연기해야 했다. 다음 날부터 사무실의 분위기는 하윤의 연기로 인해 미묘하게 바뀌었다. 그녀는 일부러 피곤하고 지친 기색을 얼굴에 드러냈다. 회의 중에는 사소한 데이터를 헷갈리는 척했고 동료들의 질문에 자신감 없이 대답하며 말끝을 흐렸다. 그녀의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고 한때 꼿꼿했던 어깨는 살짝 구부정해 보였다. 그녀는 완벽하게 절망의 늪에 빠진 패배자의 모습을 연기했다. 박민주는 그녀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최진석 부장에게 보고했다. 두 사람은 사무실 구석에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부장님, 이하윤 이제 완전히 무너진 것 같습니다. 어제는 기본적인 매출 데이터도 헷갈리더군요. 최 부장은 콧방귀를 뀌며 대답했다. 그럴 줄 알았지. 제 아무리 잘난 척해도 결국 계집의 한계는 명확한 법이야.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됐군. 그들의 눈에는 하윤에 대한 경멸과 승리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다. 하윤은 그들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연기를 계속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미끼를 던졌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과의 최종 발표를 며칠 앞두고 일부러 치명적인 오류가 포함된 발표 자료 초안을 만들었다. 시장 예측 데이터는 현실과 동떨어지게 부풀려져 있었고 예산 계획에는 몇 가지 중복된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은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누구라도 발견할 수 있는 허술한 함정이었다. 그녀는 그 파일을 진짜 최종이라는 바보 같은 이름으로 저장한 뒤 일부러 자리를 비우면서 컴퓨터 화면을 끄지 않았다. 그리고는 박민준에게 다가가 절박한 목소리로 부탁했다. 민준 씨, 미안한데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자료 좀 봐줄 수 있어요? 요즘 제가 정신이 없어서 실수가 많네요. 혹시 이상한 점이 있으면 바로 알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민주는 마지못해 그러겠다고 대답했지만 그의 눈은 탐욕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하늘이 준 기회였다. 그는 하윤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잽싸게 그녀의 컴퓨터로 다가가 파일을 열었다. 자료의 허술함에 그는 실소를 터뜨렸다. 그는 즉시 그 파일을 자신의 USB에 복사하여 최진석 부장에게 달려갔다. 부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이하윤이 만든 최종 발표 자료입니다. 이대로 발표했다가는 프로젝트는 끝장입니다.
최진석 부장은 파일을 검토하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박민준에게 지시했다. 잘했어. 이제부터 이 자료는 우리가 수정한다. 내가 직접 손봐서 완벽한 기획안으로 만들 거야. 그리고 최종 발표는 내가 직접 나선다. 무너진 프로젝트를 구한 영웅이 되어야지. 그는 하윤의 실패를 발판 삼아 강지훈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모든 공로를 독차지할 생각에 도취되었다. 그날 밤 하윤은 멀리서 최진석 부장과 박민준이 자신의 미끼를 물고 야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그녀가 만든 엉터리 자료를 수정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들이 이제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믿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하윤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진짜 발표 자료와 모든 증거가 담긴 USB를 꺼냈다.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다. 덫은 놓였고 사냥감은 제 발로 덫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의 시간뿐이었다. 결전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유진그룹의 운명이 걸린 최종 발표일, 대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팽팽했다. 이사회 임원들은 물론 아우라그룹의 강지훈 대표와 그의 실사팀까지 모두 참석하여 무게감을 더했다. 사람들의 시선은 발표대 앞에 자신만만하게 서 있는 최진석 부장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마치 개선 장군처럼 가슴을 펴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승리를 예감한 자의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회의실 한쪽 구석에 앉아 있는 이하윤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의 이런 모습은 최 부장의 자신감을 더욱 부채질했다. 그는 하윤을 힐끗 쳐다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그는 곧 이 프로젝트를 위기에서 구해낸 영웅으로 칭송받을 것이고 이하윤은 무능하고 미숙한 팀장으로 낙인 찍힌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터였다. 존경하는 회장님, 그리고 강지훈 대표님, 지금부터 엘리시안 프로젝트의 최종 비전과 실행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부장의 목소리는 힘과 확신으로 가득 차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하윤이 만들어 놓은 엉터리 자료를 자신이 수정하고 보완한 완벽한 결과물인 것처럼 포장하여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는 의도적으로 부풀려진 시장 예측치를 현실적인 대안처럼 설명했고 중복된 예산 항목들을 교묘하게 감추며 자신의 위기관리 능력을 과시했다. 그의 발표는 능수능란했다. 그는 중간중간 물론 초기 기획 단계에서는 이 팀장이 몇 가지 미숙한 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이라는 말을 덧붙이며 하윤의 무능함을 은근히 부각시키는 것을 잊지 않았다. 제가 모든 것을 바로잡고 프로젝트를 본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자기 찬양에 일부 임원들은 감탄한 듯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강지훈만이 유일하게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발표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최 부장은 승리를 확신하며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이 완벽한 계획과 함께라면 엘리시안 프로젝트의 성공은 물론 유진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올 찰나였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의 정적을 깨는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시선이 목소리의 주인공 이하윤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패배자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꼿꼿하게
허리를 편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에 차 있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했다. 최 부장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 이 팀장, 물론이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모양이군. 그는 하윤이 구차한 변명이라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발표대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녀는 최 부장을 지나쳐 스크린 옆에 선 뒤 손에 들고 있던 작은 USB를 노트북에 꽂았. 그리고는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특히 강지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질문이 아닙니다. 최진석 부장님의 발표에 대한 정정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회의실의 공기를 단숨에 바꾸어 놓았다. 최 부장님께서 방금 발표하신 자료의 시장 예측 데이터는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스크린에는 두 개의 그래프가 나란히 나타났다. 하나는 최 부장이 발표한 장밋빛 전망의 그래프였고, 다른 하나는 냉혹한 현실을 반영한 하윤의 원본 데이터 그래프였다. 이것이 제가 지난 6개월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진짜 결과물입니다. 그녀는 이어서 최 부장이 훔쳐갔던 자신의 미끼 파일의 속성창을 화면에 띄웠다. 파일의 최종 수정자 이름에는 박민준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최 부장과 박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하윤의 공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은 박민준 대리가 고의로 데이터를 조작하고 삭제한 흔적이 담긴 로그 파일입니다. 스크린에는 박민준이 데이터를 삭제하고 부정적인 예측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리는 모든 과정이 타임라인과 함께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명백하고 확실한 범죄의 증거였다. 회의실은 충격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아르테사의 허위 정보를 유출하고 임원 보고회에서 왜곡된 자료를 전달하여 저를 모함하고 프로젝트를 위기에 빠뜨린 모든 배후에는 바로 최진석 부장님과 박민준 대리가 있었습니다. 하윤은 마침내 모든 진실을 폭로했다. 최 부장은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거짓말. 저건 모두 조작된 거야. 네가 프로젝트를 망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나를 모함하는 거라고. 그의 발악은 궁지에 몰린 짐승의 비명과도 같았다. 바로 그때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강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최 부장의 고함을 단번에 제압했다. 조작이 아닙니다. 그는 최 부장을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저희 아우라그룹의 자체적인 기업 실사 과정에서도 최진석 부장님의 심각한 윤리적, 재무적 비리 혐의를 다수 발견했습니다. 특정 납품업체와의 불투명한 거래 내역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강지훈의 발언은 결정타였다. 그것은 최진석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이하윤 팀장님이 제시한 데이터는 저희가 분석한 시장 전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반면에 최 부장님의 자료는 만약 그대로 실행되었다면 프로젝트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을 겁니다. 그는 유진그룹의 회장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아우라 그룹은 투명성과 정직성을 갖추지 못한 파트너와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유진그룹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명령했다. 당장 보안팀을 불러서 저 두 사람을 끌어내. 그리고 즉시 특별 감사팀을 소집하도록. 최진석 부장과 박민주는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허망한 표정으로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갔다.
길고 길었던 암투는 마침내 정의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임원들이 모두 빠져나간 텅 빈 회의실에는 하윤과 강지훈 두 사람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존중이 담긴 시선이 고요히 오갈 뿐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 유진 그룹은 마치 거대한 지진을 겪은 도시와 같았다.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미묘한 질서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최진석 부장과 박민준이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간 사건은 순식간에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라 견고해 보였던 권력 구조의 일부가 극적으로 붕괴하는 순간을 모두가 목격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특별 감사팀이 즉시 소집되었고 최진석 부장의 사무실과 컴퓨터는 봉인되었다. 감사가 진행될수록 그의 추악한 비리들이 양파 껍질처럼 벗겨졌다. 납품업체와의 리베이트 수수, 법인카드 유용,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하윤의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그 공로를 가로채려 한 혐의까지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박민준 역시 공범으로서 모든 혐의를 피할 수 없었다. 그들은 단순한 해고를 넘어 업무상 배임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법적 절차를 밟게 되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이하윤의 이름은 새로운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유능하지만 위태로워 보이던 팀장이 아니었다. 거대한 부패에 맞서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정의를 바로 세운 영웅으로 인식되었다. 동료들은 이전처럼 그녀를 동정하거나 의심하는 대신 경애와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익명의 동료들이 보낸 작은 응원의 선물과 쪽지들이 쌓여갔다. 며칠 후 하윤은 그룹 회장 비서실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실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백발이 성성한 노 회장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는 하윤에게 소파에 앉기를 권한 뒤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이 팀장, 먼저 회사 전체를 대표해서 사과하고 싶소. 유능한 인재를 지켜주기는커녕 썩은 간부 하나 관리하지 못해 이런 고통을 겪게 만들었으니 그의 사과는 진심이었다. 하윤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회장님. 괜찮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녀는 동정이나 보상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오직 자신의 프로젝트를 제대로 완수할 기회뿐이었다. 회장은 그녀의 그런 태도를 꿰뚫어 본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괜찮지 않다는 걸 잘 아오. 그래서 이사회의 이름으로 이 팀장에게 약속하겠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윤에게 다가왔다. 오늘부로 이 팀장을 엘리시안 프로젝트의 총괄 본부장으로 임명하오.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전결권을 부여할 것이며 예산과 인력 지원도 아끼지 않겠소. 그러니 외부의 어떤 간섭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이 팀장의 비전대로 프로젝트를 완성시켜 주시오. 그것이 회사가 이 팀장에게 진 빚을 갚는 유일한 방법일 거요. 그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자 그녀의 능력에 대한 완전한 신뢰의 표현이었다. 하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맡겨주신 만큼 반드시 최고의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장실을 나온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단했다. 폭풍은 끝났고 이제 그녀 앞에는 어떠한 장애물도 없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팀을 재정비하고 흩어졌던 프로젝트의 조각들을 다시 맞추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엘리시안 프로젝트는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와 강한 추진력으로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퇴근을 준비하던 그녀의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다. 발신자는 강지훈이라는 세 글자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하윤 본부장님, 바쁘신 중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업무적인 용건 이상의 정중함이 묻어 있었다. 아닙니다, 대표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녀 역시 최대한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했다. 아우라 그룹의 투자 계약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공식적인 파트너십을 축하할 겸 저녁 식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의 제안은 완벽하게 비즈니스적인 명분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하윤은 그 제안이 단순히 일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네, 좋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시면 그리로 가겠습니다. 그들이 만난 곳은 르 시엘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훨씬 더 조용하고 품격 있는 한식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의 별실이었다. 강지우는 그녀보다 먼저 도착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회의실에서처럼 딱딱한 정장 차림이 아니라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의 캐주얼 재킷을 입고 있었다. 그 모습은 그의 차가운 인상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리는 효과가 있었다. 식사가 시작되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엘리시안 프로젝트의 미래와 아우라 그룹의 투자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대화는 막힘없이 이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전문성과 통찰력에 깊은 존중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최고의 궁합이었다. 공식적인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을 때 강지우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불쑥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유진 그룹 회의실이 아닙니다. 하윤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강지훈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몇 주 전 르시엘 레스토랑에서였습니다. 그의 말에 하윤의 눈이 순간 커졌다. 그녀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혼자 앉아있던 자신을 스쳐 지나가던 수많은 사람들. 그 속에 그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날 약속에 나오지 않은 상대방 때문에 홀로 남겨진 당신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날 자신이 느꼈던 감정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굴욕적인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던 그녀의 모습이 얼마나 인상 깊었는지. 그리고 며칠 뒤 회의실에서 프로젝트를 이끄는 유능한 리더의 모습으로 그녀를 다시 만났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그의 고백은 어떤 미사여구나 과장도 없이 담백했지만 그래서 더욱 진실하게 들렸다. 하윤은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가장 초라하고 상처받은 순간을 그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이내 잔잔한 감동이 밀려왔다. 그는 그녀의 약한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약함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강인함을 보아준 것이다.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꽤 잊고 싶은 날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덕분에 조금은 특별한 날로 기억될 수도 있겠네요. 그 말을 시작으로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이 허물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투자사와 파트너사의 대표가 아니었다. 서로의 진짜 모습을 알아본 두 사람으로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날 밤 그들의 관계는 조용한 관찰자와 침묵의 동맹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솔직하게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인연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것은 새로운 커리어의 시작이자 새로운 관계의 서막이었다. 엘리시안 프로젝트는 이하윤의 지위와 아우라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순항을 시작했다.
최진석이라는 거대한 암초가 사라진 항로는 평온했다. 팀원들은 하윤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랐으며 그녀의 명확한 비전과 추진력은 프로젝트에 강력한 에너지를 불어넣었다. 강지훈과의 파트너십은 단순한 투자 관계를 넘어 완벽한 시너지를 발휘하는 전략적 동맹으로 발전해 나갔다. 그들은 거의 매일 화상회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했고 서로의 통찰력에 감탄하며 신뢰를 쌓아갔다. 업무를 통해 마주하는 강지훈은 하윤이 이전에 상상했던 차가운 투자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날카로운 분석가이면서도 동시에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사려 깊은 파트너였다. 그는 결코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윤의 전문성을 최대한 이끌어내려 노력했다. 그의 지원 덕분에 하윤은 자신의 능력을 한계없이 펼칠 수 있었다. 그녀는 일에 몰두하는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를 깊이 의지하고 있음을 깨닫고 있었다. 강지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나는 하윤의 강인함과 지혜에 매료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일을 잘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회의 화면 너머로 보이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그녀의 사무실을 볼 때마다 그는 존경심과 함께 미묘한 보호 본능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다시는 부당한 일로 상처받지 않도록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평온하던 항해에 예기치 못한 폭풍이 몰아친 것은 론칭을 불과 한 달 앞둔 어느 날이었다. 프랑스의 거대 럭셔리 그룹 메종 누아르가 엘리시안 프로젝트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컨셉의 디지털 플랫폼 기반 컬션을 발표한 것이다. 심지어 그들의 론칭일은 유진 그룹보다 정확히 일주일 앞섰다. 이것은 명백한 시장 선점 공격이었다. 지난 몇 달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최악의 위기였다. 유진그룹의 전략기획실은 벌집을 쑤신 듯 혼란에 빠졌다.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고 팀원들은 창백한 얼굴로 대책을 쏟아냈다. 론칭을 앞당겨야 합니다.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컨셉으로 다시 기획해야 합니다. 모든 의견이 절망과 초조함 속에서 표류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이하윤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스크린에 떠 있는 메종 누아르의 발표 자료를 날카로운 눈으로 분석하며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섰다. 그는 까다로운 투자자로서 유진그룹을 압박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치고 소매를 걷어붙이며 하윤의 옆자리에 앉았다. 마치 처음부터 같은 팀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 상황은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 있겠죠. 이 본부장님, 계획이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혼란스러운 회의실에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다. 하윤은 그를 바라보며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정면 대결은 피해야 합니다. 자본력과 브랜드 인지도에서 우리가 불리합니다. 그들이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허를 찔러야 해요.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의 치열한 공동작전이 시작되었다. 사무실의 다른 팀원들은 모두 퇴근했지만 하윤과 지훈은 텅 빈 회의실에 남아 새로운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하윤은 패션과 브랜딩의 관점에서, 지훈은 기술과 데이터의 관점에서 문제를 파고들었다. 하윤이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구상하면 지훈은 아우라 그룹의 기술력을 동원하여 그것을 구현할 방법을 찾아냈다. 그들의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생각의 조각들은 놀라운 속도로 맞춰져 갔다. 함께 밤을 새우는 동안 그들은 업무적인 파트너십을 넘어 서로의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하윤은 지훈이 단순히 냉철한 사업가가 아니라
문제 해결 과정 자체를 즐기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각,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탕비실로 간 하윤을 위해 지훈이 따뜻한 커피를 타서 건넸다. 그는 창밖의 도시 야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예전에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걸었던 첫 번째 스타트업이 거대 기업의 모방 전략 한 방에 무너졌었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실패담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그의 고백은 하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그의 완벽해 보이는 모습 뒤에 숨겨진 상처와 그것을 극복해낸 단단함을 보았다. 그 순간 하윤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감정의 정체를 명확히 깨달았다. 그것은 존경심을 넘어선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정이었다. 박민준에게서 느꼈던 피상적인 설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유대감에서 비롯된 감정이었다. 이 남자와 함께라면 어떤 위기라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커피잔을 든 채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옆모습이 유난히 든든하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마침내 동이 트기 직전 그들은 해답을 찾아냈다. 단순한 온라인 론칭이 아니라 아우라 그룹의 최첨단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가상현실 프라이빗 쇼룸을 여는 것이었다. 오직 소수의 VIP 고객들만 초대하여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디지털 공간에서 옷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식이었다. 이것은 메종 누아르가 결코 따라할 수 없는 기술과 패션이 완벽하게 결합된 그들만의 무기였다. 위기는 오히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지친 미소를 지었다. 단순한 동료의 이상의 끈끈한 무언가가 그들 사이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다. 엘리시안 프로젝트의 가상현실 쇼룸이 공개되던 날, 패션 업계는 전례 없는 충격과 찬사로 들끓었다. 유진 그룹이 보낸 비밀스러운 초대장을 받은 소수의 VIP 고객과 언론은 아우라 그룹의 기술력으로 구현된 디지털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 그들은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파리의 낭만적인 거리를 걷거나 밀라노의 화려한 런웨이에 앉아 시공간의 제약 없이 옷을 입어보고 그 질감까지 느낄 수 있었다. 이 혁신적인 시도는 메종 누아르의 평범한 온라인 론칭을 순식간에 구시대의 유물로 만들어버렸다. 언론은 패션의 미래를 제시하다 기술과 예술의 완벽한 융합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유진 그룹의 도전을 극찬했다. 사전 주문은 목표치를 300% 이상 초과 달성했고 유진 그룹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하윤의 이름은 이제 단순히 유능한 본부장을 넘어 업계의 판도를 바꾼 혁신가로 각인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팀과 함께 이뤄낸 눈부신 성공의 중심에 서 있었다. 모든 것이 안정되고 축제와도 같았던 론칭 행사의 열기가 가라앉은 어느 평온한 저녁, 강지훈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것은 업무적인 용건이 아닌 간결하고 따뜻한 문장이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하윤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고 잠시 후 그가 보낸 레스토랑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가 예약한 곳은 바로 르시엘이었다. 몇 주 전과 똑같은 레스토랑, 똑같은 창가 자리였지만 모든 것이 달랐다. 그날의 차갑고 텅 비었던 공간은 이제 따뜻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우는 약속 시간보다 먼저 도착해 그녀를 맞았다. 그의 눈빛은 회의실에서처럼 날카롭지 않았고 부드럽고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와인을 주문하고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을 회상하며 편안한 대화를 나누었다. 성공에 대한 기쁨과 위기를 함께 극복했던 동지애가 그들 사이에 강물처럼 흘렀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강지우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윤 씨, 제가 왜 오늘 이곳으로 당신을 초대했는지 아십니까? 그의 질문에 하윤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응시했다. 그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한번 바라본 뒤 시선을 다시 그녀에게 고정하며 말을 이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에서 제대로 매듭을 짓고 싶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은 유능한 프로젝트 본부장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다. 바로 이 자리에서였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초라할 수 있는 순간에조차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려 애쓰던 당신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상처를 감추기 위해 억지로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마저 자신의 일부로 끌어안고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 강인함에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하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울렸다. 그는 그녀의 성공이 아니라 그녀의 본질 그 자체를 사랑해주고 있었다. 함께 일하는 동안 제 첫인상이 틀리지 않았음을 매일같이 확인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만나본 그 어떤 사람보다 지혜롭고 용감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이름 뒤에 제 감정을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하윤 씨, 당신을 좋아합니다. 제 곁에서 앞으로의 모든 길을 함께 걸어주시겠습니까?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는 하윤의 눈가에 투명한 막이 차올랐다. 그녀 인생 최악의 밤이라고 생각했던 그날이 사실은 최고의 인연을 만나게 된 운명적인 시작점이었다. 그녀를 버렸던 그 남자는 그녀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졌고 그 빈자리에는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고 단단한 사람이 들어와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저를 발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훈 씨. 그녀는 마주 잡은 그의 손에 힘을 주며 대답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모든 망설임과 불확실성은 사라지고 오직 따뜻한 확신만이 남았다. 첫 데이트에서 버림받았던 여자는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 커리어를 구하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랑을 얻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은 마치 그들의 눈부신 미래를 축복하는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